8.1은 아까 풀었죠. 8.2는 아까 설명했던 그겁니다. 올라가는 거 Q꼴 CMT 이렇게 푸는 거 기하에 푸는 거요.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오른쪽에 213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있죠. 그거는 지금 여기다 갖다 놓긴 했지만 요거로다가 풀기엔 조금 미흡한 지식이 있어서 요건 넘기고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요건 나중에 풀어드릴게. 선생님 다 풀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봅시다. 2011년도에 MD에 떴던 겁니다. 네, 교재로서는 216에 있는 거예요. 야, 뭐 웃긴 문제 되죠? 이제 뭔지 이건 그냥 보는 순간 알겠죠? 뭐 줬니? 몰 연료량 줬죠? 몰 연료량 1몰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연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은 38, 75, 34. 그 다음에 용융 엔탈피, 증발 엔탈피 제시 줬죠. 그러면은 값은 딱 알겠죠? 값이 제일 크니까 솔리드가 리퀴드가 가스로 바뀔 때, 즉 상변을 할 때, 상변을 했다. 액체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다라는 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한 7배쯤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네요. 요거보다 한 7배쯤.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7배쯤 대충 되고요. 기울기가 제일 완만,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완만하죠. 다른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뭐니? 이거 이쪽이 뭐 이게 길고 지랄하니? 이거. 그리고 선생님 여기가 제일 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여기가 완만하고 요거 7배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아주 가볍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요게 이제 MD에 떴잖아, 그지? MD에 떴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상변화 그래프에서 그다음에 2몰일 때 어떻게 됩니까라는 그런 개념이 PT에 한번 걸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 안 나온다고 뭐 욕하면 안 되지, 그지? 새끼야 나온다 그랬잖아,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안 나와 그러면서. 그래, 다음 거 문제 풀자. 예제 8.3. 절실하지 않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렇구나. 절실하지 않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바닥을 쳐봐야 돼요. 바닥을 쳐봐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어렸을 때 시련이 많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끝이고요. 뭐 볼 것도 없고요.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었을 때 시련이 많을수록 더 대성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20대는 왜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시련을 너무 시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즐기세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건 이런 상황이죠. 자, AG 양이온과 Cl 밀면서 AgCl 침전으로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열량계 안에, 여기 커피컵 열량계예요. 커피컵 열량계 안에서 25도씨에서 1몰 농도의 AgNO3인데 3 빠졌네. 3용액 10ml를 10몰 농도의 NaCl 1몰 농도의 NaCl 용액 10ml에 첨가하면 AgCl 흰 침전이 생성되고 수용액 혼합물의 온도는 32.6도씨로 증가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자. 너무 크게 그렸다. 지금 1몰 농도의 AgNO3 용액 10ml가 있었고요. 또 1몰 농도의 NaCl 용액 10ml가 있었는데 두 놈을 섞었다 그랬습니다. 두 놈을 섞어서 그럼 부피는 얼마큼 되겠습니까? 하면은 20ml 되겠죠. 부피는 20ml 되고 이때 화학 반응은 여기에 있는 Ag 양이온과 여기 있는 Cl 음이온이 화학 반응해서 AgCl로 떨어지는 것이 네트 반응이죠. 그죠? 이것이 네트 알짜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맞지요? 그러면 Ag 양이온과 Cl 음이온이 반응해서 AgCl로 떨어지는 과정에서요. 현재 온도는 25도씨였습니다. 25도씨였다가 AgCl 흰 침전이 생성되고 혼합물의 온도는 32.6도씨로 증가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걔가 누군데요? 얘가 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열이 방출되어서 온도가 32.6도씨로 증가된 거니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수용액 혼합물의 비열은 4.18. 이 비열은 제시해 줬고요. 밀도까지 좋습니다. 1g/g도씨. 흡수하는 열량을 무시할 수 있다면
델타 H는 몇 kJ/몰인가라는 걸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델타 H는 몇 kJ/몰, 1몰당 몇 kJ를 갖다 방출시켜 준 건가요? 라는 걸 계산해 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가보자. 요걸 보는 순간에 온도가 증가되었군요. 그러니까 델타 H의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요 비열은 4.18이었고요. 밀도는 1g/ml였습니다. 그러면 1g/ml라는 것에 의미한 것이 뭐니? 1ml가 곧 1g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피가 몇 ml예요? 20ml니까 결국은 질량 20g입니다. 라는 질량을 알려준 거와 동일하죠. 밀도 대신에 밀도로다가 들고 쳐서 질량을 준 거죠. 그러면 질량 알았지요? 온도 변화 알았습니까? 델타 T 값은 얼마인지? 32.6 빼기 25겠죠? 온도 변화 알았죠? 그 다음에 비열 알았죠? 결국은 Q걸 시멘트로 열량은 얼마인지 구하는 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Q 값은 비열 4.18 곱하기 단위까지 다 한번 써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거 단위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다 쓰세요. 알았지? 줄 퍼 그람 도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질량은 20g이라고 됐고요. 곱하기 온도 변화는 32.6 빼기 25 도씨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람, 도씨 날아가고 몇 줄 하고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Q 값은 계산해 보니까 640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열이 640줄만큼이 방출되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 맞죠? 알아듣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문제는 이걸 갖다 놓고선 다 푼 다음에 맛있게 죽을 만들어서요. 이천에서 쌀을 재배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냥 막 온갖 맛있는 양념을 다 집어넣고선 죽을 정성스럽게 쑤어서 지나가는 개새끼를 확 줘버리죠. 여기서 642호 해버리면요.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몇 kJ/몰인가 그랬단 말이죠. 몇 kJ/몰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델타 H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커피컵 14개니까 Q 값이 곧 델타 H인 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걸 Q가 델타 H가 되니까 어머나 QB가 이거 델타 H인 거나 그러니까 델타 H 이퀄 640줄 하고 나오면은 이거는 죽을 써서 개를 준 거란 말이죠. 오케이?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일단은 발열이기 때문에 델타 H보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kJ/몰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1몰당 도대체 몇 kJ를 방출시켜 주는 건데요를 풀으란 얘기예요. 안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보자. 1몰 농도 AgNO3 10ml에는 Ag 양연의 몰수가 얼마죠? 0.01몰이죠. 그죠? 0.01몰이 있습니다. 맞죠? 얘도 Cl 음연의 몰수가 얼마죠? 0.01몰이죠. 그러면 얘가 0.01몰이 반응하고 얘가 0.01 반응해서 요놈이 0.01몰이 형성될 때의 값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AgCl이 0.01몰이 형성될 때 640을 방출한다 이 소리예요. 그지? 그러면 1몰일 때의 값이라면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죠? 왜 곱을 100 곱하기 100 하는지 알겠습니까? 0.01몰이 형성돼 줄 때의 값을 우리는 640이 방출돼요니까 1몰일 때 값으로다가 해보라 하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100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4kJ 하고 나온 거예요. 64kJ 하고 나왔으니까 64 델타 H 이퀄 또 64 델타 H 이퀄 64 하면 이건 진짜 개죽을 써준 거죠. 64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왜 발열이니까 델타 H는 마이너스 64kJ/몰입니다. 그래서 Q꼴 시멘트를 이용해서 델타 H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Q꼴 시멘트를 이용해서 델타 H를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라고요. 내용 요거 딱 깔끔하게 딱 뚫을 수 있겠니? 깔끔하게 쫙 뚫어주세요. 알았지?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봅자. 자, 요걸 한번 한번 보세요. 요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과학자들은 물의 분해로 얻을 수 있는 수소를 천연가스 메탄의 대체 연료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래, 고생했어. 이러한 연료의 연소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연용량이 11.3kJ/밤 열량계 그랬네요. 밤 열량계는 Q 값은 곧 델타
2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연용량이란 말이 나왔어요. 연용량이 11.3kJ per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용량이 뭔데요? 갑자기 색다른 용어가 확 나왔어요. 비열은 조금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비열은 말이에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인데 필요한 열량. 몰 열량량도 지금 배웠어요. 어떤 물질 1몰을 1도씨 높인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연용량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이거 연용량. 근데 단위도 또 이상해요. 11.3kJ 도씨.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삼말삼이냐? 무삼말삼. 연용량이 11.3kJ 도씨. 이게 무삼말삼이세요? 이런 얘기죠. 일정 부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어떤 반응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 이때 열이 방출되면 이 열량계 자체가 연용량이 11.3kJ 도시라면 요 놈은 이 열량계의 온도를 1도 높여주는데 11.3kJ이 들어가주면 열량계가 1도가 높아져요 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 열량계 자체의 연용량이 그만큼이라면 이 열량계가 그런 연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요 열량계 자체는 이 열량계 자체는 말이야 1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1.3kJ이 방출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11.3kJ 도씨 아니겠느냐. 1도 높여주려거든 11.3kJ를 열량계가 흡수해서 열량계가 1도가 높아져요 라는 거야. 열량계 자체가. 열량계 이 자체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연용량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됐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런 열량계를 사용해서 다음 실험을 하였다. 관행의 산소에서 1.5g의 메탄을 연소시켰을 때 온도가 7.3도가 상승하였다. 메탄을 연소시켰더니만 이 안에서 CH4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CO2하고 H2O 반응식은 지금 반응식 완결을 안 졌다. 그랬더니만 열이 분명히 이건 연소 반응이니까 발열, 흡열. 연소 반응은 발열, 흡열. 발열. 그러면 열이 방출됐어요. 근데 연령계의 온도가 7.3도씨가 증가하였다 그랬습니다. 7.3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몇 킬로줄이 나왔다 이 소리겠어요. 7.3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몇 킬로줄의 열이 나왔다. 7.3 곱하기 11.3이겠죠. 그거 아니겠니. 그러면 이때 나온 열량은 얼마큼이 나왔을까요? 1도가 증가할 때 11.3kJ를 흡수하면 1도가 증가하거든. 근데 7.3도가 증가했으니까 7.3 곱하기 11.3kJ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열량은 7.3kJ, 7.3도씨 곱하기, 도씨라고 쓸게, 곱하기 11.3kJ 도씨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요만큼 킬로줄의 열이 나왔다. 이 소리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메탄을 얼마큼을 연소시켰을 때 1.5g을 연소시켰을 때 값이라고 했잖아. 그지? 1.5g을 연소시켰을 때 요만큼의 열이 방출되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되냐? 그러면 1g을 연소시켰을 때 하면은 값은 이 값에 1g을 연소시켰을 때라고 하면 이 값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이 값에다가 어떻게 해야지만 1g을 연소시켰을 때 값이겠어. 얘 딴 데를 보네. 걔 삐져라. 어머 삐짐. 얘야 1.5g을 연소시켰을 때 연용량이 11.3kJ 도시인 놈이 7.3도가 상승했대. 그러면 몇 kJ의 열이 나왔단 소리니? 이만큼의 열이 나왔단 소리야. 이만큼의 열이 방출되었다는 소리야. 이건 1.5g을 연소시켰을 때 나온 열량이래. 그러면 1g을 연소시켰을 때는 이거에 나누기 1.5야. 그래. 나누기 1.5라고요. 오케이?
나누기 1.5니까 이 값은 얼마 단위는 킬로, 줄, 그람당 연소열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때 나오는 열량이 이게 얼마냐 값이? 얼마냐? 예, 그러니까 55냐? 55. 그러니까 요거 55라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55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밤 열량계는 출입하는 열량이 곧 누구다? 델타 E, 델타 H. 델타 2다. 그러니까 델타 E의 그램당 연소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알겠니? 왜? 멜열이니까 마이너스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탄 1g을 연소시키면 55kJ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소리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 1.15g의 수소를 완연시켰을 때는 온도가 14.3도가 상승했다 그랬어요. 이번엔 또 수소를 갖다 연소시킨 겁니다. 수소를 연소시켜서요. 여기다가 이제 수소가스를 넣고서 연소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오토가스 돼서 뭐 H2O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열이 나갔는데 연소 반응은 항상 발열 반응이니까 이때 14.3도가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소를 갖다가 1.15g을 연소시켰을 때 14.3도가 상승되었으니까 얘는 열이 얼마큼 나갔다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 값 곱하기 11.3이라는 건 알겠니? 이렇게. 그러면 이거겠네. 14.3도씨 곱하기 11.3kJ도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건 몇 킬로줄이 방출되었네요. 이렇게 된 것도 맞겠지. 요건 몇 g을 연소시켰을 때 값인데 1.15g을 연소시켰을 때 값이니까 1g일 때 값으로 쓰면 나누기 1.15g입니다. 하면은 되겠어? 그러면 이 값은 또 계산해 보니까 값이 얼마 나왔어요? 이건 마이너스 141인가요? 이건 141kJ/g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수소의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E 밤 열량계니까요. 마이너스 141kJ/g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연용량의 개념 알겠습니까? 이제 연용량은 양과 관계없이 어떤 물질이든 1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연용량은 그러면 정의가 이거잖아. 어떤 물질이든 간에 양에 관계없이 1g을 기준으로 한다. 비열 1몰을 기준으로 한다. 몰 연용량. 양에 관계없이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연용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습니까? 해요. 정막하여라. 문제 풀지 말까? 예, 알아들었어? 콜? 예, 너 알아들었니? 예, 너 알아들었어? 예, 너 알아들었지? 다 돌아다니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참아주기로 했어. 일단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건 됐지요? 그래, 하나 더 풀어봅시다. 8.5. 자, 100g의 철 조각을 300도씨까지 가열한 후 비커에 넣었다. 비커에는 25도씨에 1리터의 물이 담겨져 있다. 밀도는 1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열적 평형 도론의 최종 온도는 몇 도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1리터의 물이 있어서 그랬어요. 현재 온도는 25도씨라 그랬어요. 밀도는 1g/ml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리터니까 이건 곧 몇 g이란 얘기니? 1리터는 1000ml지. 1000ml는 곧 몇 g이 되더니 1ml가 1g이니까 1000ml는 곧 1000g이지. 그러니까 1000g의 물이 있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현재는 25도씨였지. 근데 여기다가 철을 갖다가 빨갛게 달궜어요. 300도씨까지. 300도씨까지 담궜어요. 빨갛게 담근 다음에 철을 갖다가 푹 집어넣었어요. 철이 푹 들어왔어요. 철이 딱 들어와줬어요. 빨갛게 달궜으니까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담근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어떤 일 벌어져요? 선생님 푸쉬 하는데요.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런데요. 예,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철의 온도는 낮아질 거고 물의 온도는 증가하는 상태에서 온도가 고정된 것을 열적 평형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 최종 온도가 몇 도니 이거예요. 그 최종 온도가 몇 도니? 분명히 25도보다는 클 것이고 300도보다는
작겠다라는 건 당연히 필로 오죠. 25도보다는 큰데 300도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필로 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맞니? 그때 그 최종 온도가 몇 도인데요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힌트 차관점은 분명히 뜨겁지요. 물은 차갑지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다가 열이 흐르지요. 열이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철에서 나간 열량과 열량의 절대값과 물이 얻은 열량의 절대값은 이거로 쌤 되어야지만 에너지 보존이죠. 다른 열 손실은 없는 걸로 가정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철에서 나간 열량은 우리는 항상 Q걸 시멘트로 구하는 거 맞니? 그러면 철에서 나간 열량은 비열이 얼만데요? 철은 얼마로 되어 있니? 0.45? 0.45니 저거? 아유 안 보인다. 0.451? 0.451 줄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철의 질량은 몇 g이죠? 지금 몇 g이라 했죠? 100g의 철이라 했으니까 100g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힌트를 갖다 잡아봅시다. 분명히 나중 온도를 X로 놓으면 나중 온도는 초기 온도보다는 무조건 300도씨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절대값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큰 것 빼기 작은 거는 게 절대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차관점 300도씨에서 나중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델타 T죠. 선생님 이거 왜 300에서 얘를 왜 빼요? 쟤 지금 뭐하니? 줄 때가 그러면 물이 오든 열량 물의 비열은 4.18이라고 써있나요? 줄 퍼 그램 도시 물의 질량은 몇 g인데요? 1000g인 건 밀도에서 정보 얻었나요? 곱하기 자 마찬가지로 줄 때값 하면 나중 온도 X값은 초기 온도보다 무조건 값이 무조건 25도보다는 값이 꼬야서 그러니까 X 빼기 25해야 절대값이 나오지요. 오케이? 그러면 이 X값은 우리가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 푸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Q값은 이 X값은 28도입니다. 이런 것을 온도는 우리가 계산 뚫기면 되는 거 맞지요? 뭔 말하는지 알아듣는 거 맞아요? 자, 하나 더 푸는 센스 8.6으로 가지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영도시 1A팀에서 그랬구나. 39.1몰의 헬륨으로 채워진 풍선의 부피가 876리터였는데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랬군. 풍선의 온도가 38도씨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998리터로 증가하였다. 헬륨 QW 델타 E를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어진 정보는 헬륨 기체의 몰 열량은 20.8 줄 퍼 그램 퍼 몰 도시이다 라고 선 값을 줬네요. 지금 상황 요거만 읽고선요. 요거만 읽어보고요. 자, Q의 부호는 W의 부호는 부호만 갖고 한번 탁 느껴봅시다. 요거만 읽고요. 요거만 쭉 읽은 상태에서 39.1몰의 헬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상황은 초기 부피가 876리터였어요. 그리고 0도씨 1기압의 헬륨이 39.1몰이 있다랬어요. 이래서 어떻게 했더니만 부피가 이렇게 커졌대요.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 998리터로 증가했대요. 998 증가했고요. 또 온도도요. 온도도 어떻게 됐다 했어? 온도도 38도씨로 증가되었대요. 이게 38도씨로 증가되었대요. 온도도 증가되고 부피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되는 거니? 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 온도가 증가되고 부피도 커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으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으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야? 놔두면 그냥 헬륨은 그렇게 온도도 높아지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뭔 일이 벌어지겠니? 예. Q의 부호는 W의 부호는 오 대박 잘한다. 발음 나빠도 괜찮아. 쓰 발음을 못하면 어때? 열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죠? 열이 들어와야 온도가 높아지겠죠.
열이 들어와야 온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열이 들어와야 헬륨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부피가 커지는 수밖에 없죠. 이거예요. 그러면 Q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부피가 커졌으니까 부피 팽창이 1, W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다. 이때 Q값이 과연 얼마겠느냐? Q값은 일정 압력이니까 Q 빼가 되겠죠. Q 빼니까 이때 구한 Q 빼 값은 데라 H구나가 되겠죠. 그러면 Q 빼 값은 어머나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몰수 곱하기 몰 연력량 곱하기 델타 T라는 거. 이건 말 안 했지만 알 수 있겠죠. 아까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랑 몰수 곱하기 몰 연력 곱하기 델타 T랑 똑같은 거 맞죠? 오케이. 몇 몰이 있었는데요? 39.1몰이 있었는데요. 몰 연료량을 얼마나 줬는데요? 20.8이라군요. 20.8 줄 퍼 도시 몰 이렇게 줬는데요. 온도 변화는 얼마인데요? 38 빼기 제로 도시가 되니까 도시 몰 날라가면 이건 Q 값이겠죠. 그치요? W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데요? W는 팽창되었니? 팽창되었을 때 W는 P 마이너스 P 에스트람드 델타 V.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에스트람드 델타 V. 어머나 1의 ATM이었네요. 델타 V 값은 나중 부피가 얼마인데요? 998리터인데요. 초기 부피가 얼마인데요? 876리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단위는 뭐가 나와? ATM 리터 줄 단위 바꾸면 곱하기 100일 하면은 W 알고 Q 알고 두 개를 딱 더하면 뭐가 되겠지요? 데라 2입니다 하는 값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뭔 말하는지 알아듣는 거 맞죠? 이 정도는 알아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과정을 읽고선 식이 떠올라 주는 거다. 과정을 읽고선 이게 식이 따다다다다다닥 떠올라 주는 센스. 이게 돼 주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발 좀 알아들어 주세요. 자, 델타 E 값은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값은 플러스 값을 갖는 건 맞겠습니까? 요거 계산을 해보면요. 플러스 값 나와요.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내부 에너지가 값이 얼마냐? 고시 계산한 값이. 118.5kJ, 18.5kJ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델타 E는 18.5kJ라고 나왔어. 왜 이렇게 말이 멀덜덜 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는 거 맞느냐?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재수생. 초시생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재수생만 가자. 재수생. 델타 E 구하는 다른 방법. 열이 들어와서 기체가 팽창되었습니다. 이걸 구할 때 Q구하고 W구의 두 개를 더해서 하는 것은 어느 과정이든 다 성립한다. 재수생. 델타 E 구하는 다른 방법. 이걸 보고선 작년에는 이것만 했지만 이제는 다른 각도도 봐야 될 거 아니냐. 델타 E 구하는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니? 기체가 관여하니? 오케이? 기체 관여할 때 델타에는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시 N. 오케이. 기체 헬륨 기체만 있습니까? 기체가 관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NCVM 델타 T. 그러면 N은 몇 몰인데 헬륨 기체의 몰 순서에 나와 있지? 나왔어. 이제 CVM 값이 얼마야? 어이 나이스 큐. 2분의 3R. 온도 변화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38 맞습니까? 38 맞죠? 0도씨 38도 차이니까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오케이. 이건 왜 가능합니까? 기체가 관여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선생님 델타 E 값은 일정 부피에서 하는 건데요. 에이 상태 함수인데. 상태 함수는 뭐니? 초기와 나중만 똑같으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델타 E 이꼴 QV일 때가 일정 부피 수립하는 열량을 말하는 거지 델타 E 자체는 어느 과정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딱 떠올려주면은 그냥 같고 이게 안 떠오르면 Q라고 하고 W가 하고서 델타 E 구해야지. 이건 초시생들은 못 알아들어요. 초시생들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나갔으니까 못 알아듣고 재수생들은 이 정도가 떠올라주는 센스! 제가 재수생이 아닌가 봐요. 괜찮아. 요거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니? 그래. 요거 이렇게 구하는 거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어? 이 착한 어린이야? 알아들었죠?
그래, 그럼 했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풀자. 8.7 하나 풀자. 자, 1ATM 100도씨에서 373K군요. 373. 그래서 H2O, H2 리퀴드 가스 1몰의 부피는 30.6리터이었다. 그랬군. 같은 압력과 온도에서 온도 압력 일정하군요. H2 가스 1몰이 H2 리퀴드 1몰로 응축되면 shear 40.66kJ 열이 방출되었구나. 그랬구나. 이 조건에서 H2O의 밀도가 0.996cm 수증기의 1몰이 응축될 때 델타 E를 계산해보라. 와우, 이건 또 어떻게 구하는 거야 또.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요? 자, 지금 현재 온도는 압력은 1atm, 온도는 373K 에서 수증기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부피는 30.6리터인 이만큼의 용기 속에 수증기가 꽉 차 있었더랬었어요. 몇 몰이니? 몇 몰 있는 거니? 수증기가 이 안에 몇 몰 있는 거야? 문제에서 주지 않았냐? 1몰의 부피는이라고? 낯설다. 물론 RT분의 PV 값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몰이에요. 여러분 1몰이 야, 니들 뭐 문제만 풀면 헷갈리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압력과 온도에서 온도 압력은 같아요. 동일한 상태에서 H2O 가스 1몰이 H2 리퀴드 1몰로 응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지요. 요게 요렇게 H2O 리퀴드 1몰로 바뀌어준 거예요. 싸그리다. 그러면 물이 찰랑찰랑 찰랑되네 하면서 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지? 물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이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0.66kJ의 열이 방출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열이 방출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H2O 가스 1몰이 H2O 리퀴드 1몰로 바뀌면서 열이 방출되었다. Q 값이고 40.66kJ인데 이 Q 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표준 생성열. 생성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연료처럼 에탄올의 표준 생성열은 에탄과 올이 아니야. 표준 생성열은 말이야. 착한 어린이야. 연료극적으로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부터 할 때의 값이냐. 자, 이게 뭔데? 자, 이렇게 쓰면 이해하고요. H2O 리퀴드가요. H2O 가스가 될 때요. 이땐 열이 이렇게 들어가요. 열이 들어가는데 40.66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해해요. 뭐라고 불러요? 기화열이라 불러요. 이렇게 쓰면 갑자기 기화열이 안 돼요. 기화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압력은 일정한 ATM 맞아요. QP예요. 그러니까 뭐겠니? 얘는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퍼리즈인 거예요. 이때 열이 들어가니까 이때 방출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유, 헷갈리지 메롱.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해되냐 얘들아? 그래. 근데 있잖아, 내가 이해시켜주기 전에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난 좋겠다. 그 정도 단계까지만 가라. 응? 그래. 그렇게 열이 방출됐어요. 그러면 이 Q 값은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퍼에서 나 같으면 40.66이 방출되었다 이렇게 안 줘요 문제에서. H2 가스 1몰이 H2 리퀴드 1몰로 H2 리퀴드 1몰이 H2 가스 바뀔 때 기화열은 40.66입니다라는 정보를 줘요 나 같으면. 그러면 그거니까 값은 마이너스 40.66 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Q는 40.6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방출되니까 Q의 부는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걸 되겠죠. 그지? 그러면서 어떤 일 벌어졌어요? 부피가 하고 줄었어요. 부피가 줄었는데 이건 밀도까지 줬어요. 밀도가 0.996이라 했어요. 아, 환장해요.
0.996g/cm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니?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요건 무슨 정보를 준 거니? 한번 보자고요. 1세제곱센티미터는 1ml 맞죠? 그러니까 1ml가 0.996g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건 물이 몇 몰 생긴 거니? 1몰 생겼으니까 18g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18g은 도대체 몇 밀리리터인데요? 라는 물의 부피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18.1ml 나왔어요. 그러면 18.1ml는 0.0181L가 되는 거 맞죠? 0.0181 맞나? 예, 0점 맞네. 0.0181L니까 요건 누구의 부피죠? 누구의 부피죠? 요건 워러, 물의 부피죠. 물의 부피 이렇게 된 거죠. 그지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바뀌었니? 30.6L에서 0.0181L로 부피가 바뀌었죠. 그러면 압축되었구나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로 풀 수 있겠다죠. 오케이. 그러면 W는 여기서 Q는 구했고요. 마이너스 PX는 외부 압력을 항상 1A템 유지시켜 놨지요. 그 다음에 나중 부피가 얼만데요? 0.0181이죠. 0.0181 빼기 초기 부피가 얼만데요? 30.6L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계산할 것도 없이 당연히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압축되었구나 라는 걸 말해주는 거 맞죠? 계산해 보니까 값이 얼마냐면 컨닝 얼마니? 3.1kJ 하자. 3.1kJ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W 3.1kJ, Q는 마이너스 40.66kJ 더하면 델타 2지요. 그죠? 더하면 델타 2 맞죠?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형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값은 Q는 마이너스 40.66kJ. W는 이건 물의 나중 부피 빼기 수증기의 초기 부피. 나중 부피 빼기 초기 부피 1A템 곱하기 여기다가 101J 하면은 우리는 몇 kJ 하고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W 알았고 Q 알았고 더하면 델타 E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맞지요? 오케이. 알아들었더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요 너무 짜증나지요? 선생님 행복한데요. 너무 이럴 수가. 나는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풀 때요. 야, 이거 봐라. 얘는 말이죠. 물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에 비해서 너무 적죠. 너무 적으니까 요거 무시한다고 뭐 그렇게 크게 값 차이 안 나겠죠. 요거 무시한다고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 아니겠니? 그지? 물론 이건 엄밀하게 풀어내서 밀도까지 딱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밀도가 1g/ml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요. 아니면 밀도 값을 아예 안 주면요. 이거의 부피는 얘의 부피면 현격히 작으니까 개무시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시켜 주자는 얘기 있지요. W는 말이죠. 마이너스 P 액트떠널 압력 데이라 V가 되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P 액트떠널 압력 나중 부피 빼기 초기 부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 부피는 요건 누구의 부피지요? 워러의 부피죠. 물의 부피는 기체 부피에 비해서 개작죠. 개란 것은 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개무시해버리면 되겠죠. 개무시는 완전 무시하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떠면 어머나 곱하면 PV가 나오겠네요. 그지요? 이거는 뭐 누구의 압력인데? 기체의 압력이죠. 이건 누구의 압력인데? 기체의 부피죠. 그러니까 PV는 NRT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 알고 T 알고 R 알고 T 하면 바로 구하는 거죠. 그게 탐점이라고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들고 치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시험장에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들고 쳐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걸 묻는 게 바로 연력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시험장에서 그냥 보는 순간에 팍팍팍 들고 쳐갖고서 그냥 그냥 이것도 문제라고 아우 병신 같아 이러면서 그냥 확 풀어내는. 예,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푸는 사람이 과연 많나 이거죠.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보면 한번 변화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야, 이렇게 요거 이해되니 요거 과정? 그러면 또 이렇게 살짝 변화 줄 수 있지요. W = 마이너스 B에 다 V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야 이건 지금 과정에 H2O 가스가 H2O 리퀴드로 바뀌어주는 과정 맞지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지요.
그랬지요. 그랬으면요. 요건 아까 내가 요 식을 갖다 써먹을 때는 온도가 지금 일정하니까 델타 T는 지금 델타 T가 아니죠. 그죠? 그냥 T죠. T. 그지요? 이건 가스가 관여할 때 N가스 RT란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델타 N 값이 요걸 보는 순간에 느끼는 거가 얼마인데 델타 N 가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요?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자, 어떻게 되게 값이 얼마? 이게 델타 N이 뭔지 몰라. 여기서 델타 N이 얼만데? 이건 가스만 보는 거야? 리퀴드는 보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착한 어린이 그런 거 아니야? 안 보는 거야? 1몰이 0몰 됐어. 그러면 차이가 얼마야? 1의 차이야? 어머나! 마이너스 1이에요. 1몰이 0몰 된 거야. 리퀴드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몰이 0몰 됐으니까 델타 N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나 요게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남아? 그냥 RT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잖아. 1몰일까? 1 RT ROTC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잘못했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식을 이렇게 다 들고 치고 막 바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신중하게 차곡차곡 풀어나가면서 말이죠. 이게 주관식이라고 또 안 풀어요. 또 환장하고 쉬워.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가 과거 기출문제 똑같이 떴던 거예요. 사이마탄소가 증발될 때 사이마탄소에 끓는 점에서 휙 올라갈 때 그때 그걸로 바꿨는데 그 문제는 안 갖고 왔어요. 베이직에서 갖다 놨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기출문제로 떴던 건데요. 예, 근데 아유 아쉬워랑 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갖다 팍팍팍 들고 치는 거 약하죠. 예, 어떤 친구가 이제 잘못 푸는 친구가 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제 델타 E는요, 선생님, NCVM 델타 T거든요. 그런데요, 온도가요, 지금요, 373kg 고정이거든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델타 T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제로가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왜 그러죠? 이거 이상한데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거 맞는데요? 근데 왜 값이 이걸 두 개를 더하면 0이 안 나오죠? 와, 신기하여라. 연력학은 난 어려워. 네 머리가 어려워, 나는. 왜 안 돼요? 기체가 관여하니 응축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 식은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식을 이런 오류를 범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오류를 한 번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서 답이 안 나오는 오류를 범해보고 그 오류를 깨우치는 게 실력으로 달라붙을까요? 아니면 원래 선생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렇게 풀어주는 방식을 외우고 있는 게 실력으로 달라붙을까요? 나는 오류를 범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범해보라. 그리고 이런 오류를 범해보고 그 오류가 왜 오류가 되었는지를 깨우치는 순간 실력이 뜨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써먹느냐? 기체가 관여할 때 써먹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응축되는 경우니까 이 식은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것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던 지대로 해야 되는데 순 요령만 배우고 순 야바위꾼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답만 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갑갑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재수생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이마탄소가 있었다. 그랬더니 훅 날아가서 이렇게 됐다. 이건 뭐가 달라? CCl4. 이건 뭐니? 리퀴드가 CCl4 뭐로 바뀌는 거겠어? 가스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열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는 거 일정 압력이야.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QP 값인 거야. 그러니까 열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체가 W에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델타 E일 겁니다. 그래서 내부는 얼마가 증가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기출 풀었을 거 아니요. 그거 갖다 왜 이렇게 푸느냐 말이야. 이렇게도 풀어봐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한번 풀어봐서 소스나야. 왜 안 됐어? 안 되는구나. 기체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응축 혹은 뭐라 그래. 그 기화되는 거니까 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식을 쓰는 건 안 되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나 바본가 보다. 그래 이렇게 깨우쳐야 된다 이거야. 그게 그래야만 그게 실력으로 달라붙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문제를 틀려야지만 좋겠니? 기출문제 100% 다 맞아야 좋겠니?
어째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야,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100% 다 맞는 게 즐겁겠냐? 아니면 기출문제가 진짜 한 3개 풀면 하나씩 꼭 틀리는 게 좋겠냐? 나는 3개 풀면 하나씩 틀리라는 거죠. 그리고 틀린 걸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허점을 미리 발견했을 때 기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그걸 해설을 읽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해설을 읽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해설은 이렇게 써 있는 걸, 해설은 이렇게 써 있는 거 그 해설을 갖다 외우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러니까 그 식을 갖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해설 읽는 게 아니라 고민하라는 거죠. 책을 갖다 놓고선 고민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 새끼가 기출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책에다 실어놓는 행위가 얼마나 범죄냐. 그러면 학생들은 기출문제만 100% 풀려서 입만 쪽 찢어지는 놈들 무지하게 생기거든요. 기출문제만 100% 풀리니까 입이 쪽 찢어져갖고 좋아가지고 나 기출 다 맞았어. 5월달에 기출 내가 풀어봤더니 다 맞았어 라고 막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끼가 그러길래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러길래 내가 그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걔 여자친구한테 가서 김선민이가 그러는데 너는 걔 병신 새끼야 라고 전해줘라. 내가 그랬어요. 내 표현이 과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 수석이 8월 달에 다 못 맞은 시험을 5월 달에 다 맞는 건 분명히 장난질 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전국 1등이 8월 달에도 다 못 맞은 시험이 바로 미트 피트 일반화 기출문제인 것인데요. 그걸 5월 달에 다 맞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당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걸 보고선 과연 다 맞았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수험생이 어디 있으며 그걸 한 반 이상 틀렸을 때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수험생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향이 삑사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플레이꾼 새끼들이 개새끼다. 그래서 문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인터넷 플레이꾼한테 쏘가가지고 그냥 1년 그대로 허비하고 그리고 실력은 실력대로 못 늘리고 그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참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방법을요. 그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방법이 바로 야 이거 봐라 열이 나간다. 야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체가 리퀴드 됐으니까 열이 나가는 건 당연하지. 거꾸로 가서는 열이 들어가니까 일정 압력에서 들어가네. 델타 H네. 뭐라 그래.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기와 열이네. 그거에 반대의 부호겠네. 그 Q값이네. W는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그랬어. 항상 그랬다 그랬더라. 이거는 뭐 압축 팽창에서 무조건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P 델타 V. 그럼 나중 부피 알면 되는데 나중 부피는 물의 부피니까 밀도로 구해내고 엄밀하게 계산하면 이 값이겠지만 이걸 뭐하러 나중 부피 이거 30.6에 비하면 0.018이래 이건 개무시할 만한 거니까 무시해버리고선 그대로 쪽 나가면 그냥 나오는 거고. 혹은 여기서 살짝 요 식을 여기서 들고 쳐도 결론은 동일하게 나올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타타타타타타타 지나가주면서 내용상으로 이해가 되면서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연락학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식을 일단 근데 식을 몰라. 그럼 뭘로 풀래? 델타 E는 그랬더니 몰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식은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식을 알고 그렇게 공부를 접근하고 그래야지. 그래. 어이구 광분하다 보니까 욕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버렸네. 미안해. 아이고 기출 문제 못 풀었다야 오늘 하나도. 기출 문제 하나도 못 풀었다야. 뭐했니? 아유 그래. 저기 있잖아. 다음 시간에 8.8 예제 풀어드리고요. 8.8 예제 풀이고 뒤에 기출 문제 쫙 나와 있죠. 그거 다 풀어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